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일부러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제가 놀이동산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놀이동산 가면 이런 놀이기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놀이동산은 아니고 이제 이런 열기구를 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놀이동산 처음 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 올 텐데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바닥 그냥 보이는 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큐멘터로 얘기를 하죠. 자, 이곳에서 자, 보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아직 개장 전이래요. 개장 전이면 이 열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 있겠죠. 탑승도 못하게끔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타기 위해서 살짝 공중에 띄워가지고 탑승자까지 우리는 이렇게 옮겨서 이동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냥이면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약간 살짝 띄워서 옮겨야지만 좀 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플롯이 없는 거 가장 기본 형태고 플롯이라는 개념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플롯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공중에 띄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부상 열차 정도, 아주 뭐 바닥에서 살짝 띄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는 이 둘 모두 포지션이라는 어떤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 형태, 기본적인 위치 이런 개념이에요. 이 아이들은 여기 밑에 써 있는 위쪽에 뭐 생플러 제가 써놓은 아이들이죠. 자,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Z 인덱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무조건 포지션일 때 들어가는 기능인데 1절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요 코드 이따 다시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스태틱은 가장 기본형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박스 사이즈는 크게 컨텐트 박스와 그 다음에 보더 박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컨텐트 박스는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먹는 것이고 내가 옵션을 바꿀 때 보더 박스라고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보더 박스였는데 컨텐트 박스 다시 돌리려면 옵션을 그때 써줘야겠죠. 자,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형은 항상 들어있습니다. 이때 포지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스태틱이 기본형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일부러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탑니다. 사람들이 여기 타가지고 열심히 놀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놀 거예요. 근데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열기구는 뭐예요? 항상 이 탑승자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날씨가 맑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날씨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면 태풍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위치를 지정돼서 날지 못하고 어디에요? 저 멀리 어디론가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날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놀이동산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줄을 매달아서 어딘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죠? 태풍 오는 날 배를 매달아 놓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어딘가에 묶여져서 어딘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위치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아이들. 얘네들을 포지션 뭐라고 하냐면 앱솔루트라고 합니다. 부모 또는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 되는 위치에 다른 포지션이 있다면 스태틱이 아니라 뭐 이런 레러티브라든가 픽스드라든가 앱솔루트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위치를 기준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Z인덱스 같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아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얘를 기준으로 딱 잡아서 얘가 레러티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앱솔루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픽스드라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앱솔루트라고 하는 아이는 보편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게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서 위치를 자리 잡는다. 이게 개념입니다. 이때 만약에 앱솔루트가 어떠한 기준이 없다면 누굴 기준으로 보냐면 여기 써있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큐먼트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론가에 날아다닐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아이들은 바로 앱솔루트고요. 때로는 자, 이런 열기구에도 이런 선이 없이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죠. 베테랑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분들은 이런 안전끈 같은 거는 없이 그냥 날아다니죠. 자, 이런 분들은 소위 포지션 픽스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상으로는 화면상에 고정된다라는 뜻으로 픽스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름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 화면상에 어딘가에 붙어있는 뭐 TV 같은 거 보면 여기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방송사의 뭐 이름이 써있죠. 그렇죠? 네, 아무거나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화면 내용이 계속 바뀌어도 고정되어 있는 이 아이. 이 아이가 실제로 포지션 픽스드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앱솔루트는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샘플 예시는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묶여 있는 거를 기준으로 많이 잡는 아이들은 레러티브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때 이런 것들 좀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앱솔루트 하면 생각나시는 하나의 제품이 있으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술을 얘기하실 텐데요. 술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앱솔루트. 분유가 있습니다. 아기 분유. 네. 자, 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기의 분유를 생각하십시오. 순수하게. 자, 이 분유는 아기가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먹여줘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먹여줘야 됩니다. 그죠? 또는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누나, 오빠 같은 경우는 너무 요즘엔 연차가 비슷하니까 먹일 수가 없겠죠. 자, 빼고입니다. 자, 부모격이 되는 격이 분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써있는 똑같은 마찬가지 본인들도 분유를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앱솔루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분유를 먹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라는 어떤 레러티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자유방임하게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픽스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어렵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한 80%, 90% 가까이는 레러티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앱솔루트, 픽스드 세 개 다 기억하지 마시고 레러티브만 우선 기억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포지션 요 네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신 겁니다. 실제로 뭐 화면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스태틱, 픽스드, 앱솔루트, 레러티브. 자, 네 가지가 있고요. 이때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는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이라고 하는 아이와 함께 이름만 들어도 어떤 위치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리고 Z 인덱스.
라는 아이를 가지고 요것도 뭐라고 해야 돼요? 배치라고 할게요. 그냥 배치 또는 순서라고 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은 좀 이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Z 인덱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우리가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 해예요. 왜냐면 이게 화면이 보이는 바닥이잖아요. 위에서 보는 게 맞죠? 위에서 보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내가 보는 시선에 좀 더 가까운 게 있냐, 아니면 좀 더 멀리 있느냐, 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고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이 고도의 기준은 어디예요? 해수면이잖아요, 해수면. 요 바다예요. 해수면을 우리는 0, 2라고 놓고 보고, 얘보다 나에게 좀 더 가까우면 수치가 점점점 올라올 겁니다. 당연히 플러스 값이겠죠. 해수면보다 낮아지면 점점점 내려갈 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Z인덱스라고 하는 아이의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only 숫자만 입력하시면 된다. 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Z인덱스라는 개념을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X 그리고 Y. X는 뭐예요? 어떤 좌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라고 하는 좌표가 X축이죠. 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라고 하는 수치로 판단하는 게 Y예요. 이 아이를 3D 프로그램처럼 살짝 돌려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이고요. 이게 Y축입니다. 그럼 하나 더 있죠? 요거 위로 올라가는 축이 하나 더 있죠. 요걸 흔히 Z축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손가락 3개 딱 해가지고 펼쳐서 과학 시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리 시간 같은 때. 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기 힘드네요. 이렇게 했죠. 이게 엄지, 이게 검지. 다른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좀 그러니까 중지를 나를 보게 딱 펼치면 이게 X, Y, Z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엄지는 뭐예요? 흔히 소위 말하는 Y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검지는 죄송합니다. X축이 되는 거고 중지는 Z축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뭐 방향 바꿔도 돼요. X를 갖다가 정면을 바라보게 딱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중지를 갖다 옆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거니까 요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자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손가락 2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랬지만 디자이너입니다. 여튼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Z축이라고 하는 아이를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이 마이너스를 제가 해수면을 그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이 물속에 들어가는 열기구가 있을 것인가? 네,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만약에 얘가 A 태그라고 할 때 클릭하는 링크 태그라고 할 때 아무리 클릭을 해도 눌려지질 않습니다. 네. Z축이 도큐먼트 바디의 끝인데 그보다 더 뒤에 있다는 얘기는 소위 말한 유리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얘기니까 유리를 터치를 하는 거지 뒤를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실 때는 바로 이 열기구라는 그림을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을?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을 별거 없습니다. 해당하는 어떠한 물체가 있다면 여기고 있다면 탑 당연히 위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레프트는 당연히 왼쪽 끝을 화면상의 왼쪽 끝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라이트는 뭐겠습니까? 화면상의 오른쪽에서부터 이 물체 얼만큼 떨어졌느냐. 버텀은 이 물체 아래 화면상에 여기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할 박스 요소가 기준이 다른 건 전부 다 왼쪽 상단에 0에 0 이 위치부터 시작을 했다면 0이 0이랑 헷갈리실라나? 자, 여기를 기준으로 봤다면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지션은 탑이라고 쓰면 위, 레프트라 쓰면 왼쪽, 라이트라 쓰면 오른쪽, 버텀이라고 쓰면 아래쪽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소위 라이트 제로 하면은 여기서 오른쪽 이쯤에 박스가 그려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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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탑 하고 제로 쓰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레프트 10픽셀 하면 왼쪽에 살짝 떠서 이렇게 요만큼이 10픽셀.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이라는 아이가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샘플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위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바로 쇼핑몰 쪽입니다. 그럼 11번가 이런 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뭐죠 이 황당한 거는? 11rest.com이라는 되게 특이한 사이트가 있었네요. 자, 보시는 페이지에서요. 여기도 지금 포지션 다 있거든요. 있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할게요. 스크롤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크롤 열심히 움직이는데 화면에서 전혀 미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죠. 말 그대로 고정시킨 아이. 상단에 있는 얘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얘도 픽스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픽스드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오른쪽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정이었는데 위에 있는 아이는 살짝 들어갔다가 튀어나오잖아요. 이건 자바스크립트로 추가적인 어떤 제어를 한 겁니다. 뭔가 변화를 시키면서 고정되는 이 아이는 CSS와 HTML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자, 앱솔루트는 어디 있느냐, 레러티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써있는 전단 상품이라 써있는 이 아이들은 모두 앱솔루트입니다. 아니 그냥 저 이미지에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그럼 큰일 나죠. 왜? 자, 여기 칙촉이 있는데 요 전단 상품 붙였다가 3시간 뒤에 이거 빼? 그럼 디자인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전단 상품이랑 붙이는 시간이 저녁 5시였다. 그럼 요 상품이 한 20개다. 그럼 20개를 전부 다 전단 상품 다 붙였다가 3시간 뒤에 8시잖아요. 집에 못 가고 기다렸다가 또 다 지우고 또 다시 업로드 시켜야 되시죠. 근데 팀장이 그럽니다. 3시간 뒤에 다른 상품들 20개 더 줄 테니까 전단 상품 올리고 다시 3시간 뒤에 빼.
그럼 8시에 또 해가지고 이 사람 다시 11시에 또 해야 되죠. 집에 언제 가요? 못 가요. 그죠? 온리 이 이미지만 집어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웃긴 거는 여기가 아니라 쭉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자, 뭐 균일가 플러스 이거밖에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상품들 보면 여기 있네. 자, 베스트 1등, 2등, 3등, 4등, 5등 해가지고 베스트 100이에요. 1시간마다 이걸 리로드 한다고 치겠습니다. 1시간마다 그럼 요 1, 2, 3, 4, 5, 6, 7, 8, 9, 10을 만약에 여기다가 붙인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시간마다 계속 갱신할 거예요. 만약에 100개면. 그 사람 집에 언제 가며 로테이션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1시간마다 그걸 로테이션 돌려야 되는데 그럼 1분 안에 100개를 다 바꿀 수 있어요? 넘버링은? 넣었다 뺐다? 그런 키워드를 쓰게 되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언급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는 지금 밑에 있는데 이 위에 여기 위에 요거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이에요. 4등이에요. 5등이에요. 이렇게 맨날 이미지를 붙이려면 키워드랑 관계가 없죠. 이건 CSS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그 위에 이런 작은 어떤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미지와 관련이 없죠. 얘를 앱솔루트라고 한다. 이때 이 태그는 해당하는 이 박스 요 보이는 요 박스 기준으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는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이 위치 그대로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박스 자체는 레러티브로 주는 거죠. 똑같은 예시로 바로 위에 보시면 자, 여기 전체 쭉 있죠? 옆에 화살표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화살표 눌렀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움직여요. 겉에 얘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전혀 안 움직이죠. 자, 스크롤 했을 때 중간에 픽스트 갑자기 바뀌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자, 기본 움직이는데 클릭할 때마다 안에는 움직이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UI는 앱솔루트예요. 그럼 고정이 되는 아이는 누구냐? 이 틀. 이 틀은 피그마 컴포넌트랑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아이예요. 네. 그쵸. 고정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기준치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예 고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픽스를 말하는 거고요. 앱솔루트라고 하는 아이는 완전히 고정되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단 상품이라고 써있는 이 표는 이 박스 기준, 이 전단 상품도 이 박스 카드 기준, 이 행사 상품도 이 박스 기준, 각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픽스드는 무조건 브라우저 기준이에요. 이런 차이. 그래서 앱솔루트를 쓸 때는 그 기준이 되는 아이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사실 맨 위에 보시면 이 광고 화면 있죠? 저는 빅박스로 많이 얘기하는 여기도 보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광고는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이 버튼부죠. 이 버튼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모두 앱솔루트입니다. 그리고 이 겉에 있는 이 틀, 얘는 레러티브입니다. 레러티브의 주 목적은 그냥 내가 기준 잡아줄게 이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을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앱솔루트라는 아이와 픽스드 그리고 레러티브라고 하는 위치를 조금씩 찾아보셨습니다. 뭐 다른 사이트도 원하시면 볼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보고, 자, 지금 실평본은 봤으니까 다른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GDF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 요것도 지금 데스크로 움직이면 안 움직이죠? 요 팝업창. 요거는 픽스드예요. 스크롤 아무리 움직여도 화면상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포지션 픽스드. 자, 그 다음에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앱솔루트와 레러티브가 마땅한 게 딱 보이지 않네요. 아쉽게도 다른 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있긴 할 건데 딱 대놓고 보이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군요. GDF은 딱히 안 보이네요. 자, 그냥 네이버로 설명할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앱솔루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버튼. 얘를 열심히 눌러도 뒤에는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 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얘는 앱솔루트. 감싸고 있는 박스는 레러티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 아이들은 많습니다.